자, 우리는 이제 모션 그래픽스나 영상 제작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네, 스토리텔링, 기획, 브랜딩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UI가 보이고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 위에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가운데 작업하는 환경을 볼 수 있는 컴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문과 영문 버전이 있는데 인터내셔널 영문 버전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문으로 하는 게 좀 처음에 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문으로 해야 다양한 업데이트된 정보라든지 튜토리얼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버전으로 사용하기 바라고, 혹시라도 국문으로 설치된 사람들은 그 국문이 추가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다시 설치하면 영문 버전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메뉴에 있는 위치는 국문이나 영문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컴포지션 개념으로 이런 작업하는 환경에서 메뉴들을 추가하거나 렌더링하거나 또는 뭐 VR을 하는 경우 VR을 넣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개념을 배운 사람들 있겠지만 각 그 레이어, 뭐 어떻게 보면 종이처럼 한 장 한 장 추가하든지 마스크를 주든지 타임을 조정하든지 이런 것들, 카메라가 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펙트에서는 오디오나 채널 아니면은 텍스트 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능이 추가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메뉴를 볼 수 있는 뷰, 윈도우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다음 헬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어도비 시리즈에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영상을 편집하는 툴이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 버전 한번 업데이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여기 펼쳐놨던 이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어도비에서 매주 목요일 4시에 어도비 프로그램들에 대한 한 10분여 분의 튜토리얼을 간단하게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청하면 조금 더 다양한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수업에서도 여기서 제공하는 내용을 일부 다루면서 또 실습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내용인데 13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습 파일 다운받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우리는 지난 강의를 한번 볼게요. 플레이리스트 바로 가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프리미어 프로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포토샵도 있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수업에서 한번 해볼 강좌는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애프터 이펙트 강좌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키프레임 것들의 애니메이션은 키피값을 특별히 그 애프터 이펙트의 특징입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어떤 건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자세한 강의를 보고 싶으면 여기 강좌를 좀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볼륨 레이어 위치 바꾸기, 크프레임 수정하고 위치 속성값 바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강의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아까 여기
강좌에서 우선은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읍시다. 여기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지금 다운이 되었고 다운로드 해서 다운로드 안에 다운로드 안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파일이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얘를 꼭 앞쪽 풀기를 먼저 진행해 주세요. 앞쪽 풀기를 하지 않으면 같이 들어가 있는 포티지 파일들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쪽을 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장할 때 알겠지만 일반 저장 아니고 콜렉트 파일로 저장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모든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렉트 파일로 안 하고 그냥 세이브만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와지고 콜렉트 파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푸티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레이어별로 어떤 파일이 들어가 있는지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여러분들이 어도be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사용했던 레이어들이 같이 레이어별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 임포트 부분은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고 여기서 zip 파일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zip 파일을 열어준 다음에 다운로드 파일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애프터 이펙트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 자체를 열 거기 때문에 오픈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주고요. 다운로드 파일 안에 있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안에 있고 여기 안에 있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이렇게 보라색 파일, 남색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샘플 파일을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익숙해져죠. 네. 그래서 여기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이 어떤 작업하고 있는 변화된 환경을 보여주는 거고 왼쪽에 프로젝트에 보면은 파일이 몇 해상도가 몇인지 몇 초인지 몇 분 프레임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로 이렇게 정리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약간 필름처럼 되어 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컴포지션에 있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컴포지션으로 묶여져 있구나.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지금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얘랑 동일한 네임이 있어요. 여기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그래서 얘는 컴포지션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마치 폴더로 이렇게 묶는 것처럼 영상 소스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컴포지션이 있으면 새로운 탭으로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픽 소스라고 폴더가 또 정리되어 있는데 어도비 스토어간에서 다운을 받은 파일이네요. 볼륨이라는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프리컴포지션에서 마운팅, 백그라운드, 프리컴포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얘가 이제 클라우드 여기 있는 구름, 오른쪽 구름, 라이트 스타, 레프트 스타, 미들 스타 이런 식으로 프론트 클라우드 즉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일러스트 아이콘이 보이죠? 일러스트에서 만들었던 파일들이 레이어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컴포지션 하나 새로 여니까 이렇게 떴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요 전체 묶여있는 컴포지션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의 경우 우리가 따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컴포지션 안에 레이어에서 뭐 프리 컴포즈에서 원하는 것끼리 묶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동으로 새로 만들면서 컴포지션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 배경이 되는 컴포지션은 아래에 깔려 있고 위에 볼륨 이 풍선은 따로 이렇게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눈이죠, 눈.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눈을 감으면 눈이 없고
뜨면 눈이 뜨고 여기는 이제 사운드예요. 만약에 이 영상 지금 JPG 소스지만 이미지 소스지만 영상을 가져오면 소리가 포함되는데 소리를 킬지 끌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가리는 너무 레이어가 쭈루루 많아졌을 때 얘를 가지고 일부를 선택해서 가릴 수가 있고요. 이게 사람이 뭔가 뺏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눈처럼. 여기는 자물쇠, 움직이지 않게 자물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정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키프레임, 오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배경과 풍선 중에서 풍선을 선택하고 조그마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한번 이렇게 열어봅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은 어떤 걸 가져오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트랜스폼이라는 게 변형하다 이런 뜻이죠. 변형하는 속성 값을 열면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이렇게 5가지 속성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랜스폼 어떤 걸 변형하기 위해서 어떤 걸 변형할 수 있을까요? 앵커 포인트. 이 앵커 포인트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앵커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컴퓨터한테는 다 알려줘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여라. 그랬을 때 자세히 보면 얘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8개의 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끝과 가운데 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관역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거가 이 사물의 중심점입니다. 중심점. 그래서 앵커 포인트라는 거는 이 중심점의 위치를 이렇게 사물에 맞춰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뭔가를 클릭해서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들은 흰색은 눌러도 변화가 딱히 없지만 이런 파란 색깔 있죠. 파란 색깔은 클릭하면은 숫자를 쓸 수 있게 100이면 100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손해랑 옆으로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 하면서 이 수치를 바꾸고 여기에 따라서 얘 위치 값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제 X, Y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Y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얘를 숫자가 커지면 더 왼쪽으로 가고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위, 아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지션은 뭘까요? 포지션은 아까 앵커 포인트 위치를 바꿔주는 게 이거였다면 포지션은 이 사물 자체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X가 가면 이 자체가 왼쪽 점점 왼쪽 X축이 바뀌면서 바뀌어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Y축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숫자가 960, 5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심이거든요. 얘가 사물 중심에 있었을 때 가장 화면의 중심. 그럼 이 숫자는 어떤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컴포지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컴포지션 세팅. 자, 컴포지션에서 세팅 값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컴포지션 네임이 나와 있고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프리셋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HTTP 1080 29.9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를 클릭해보면 다양한 해상도나 비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속성값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 모니터가 점점 커지면서 고해상도, 뭐 Full HD, 4K, 8K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해상도 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상도가 높은 거고, 뭐 필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나 모바일에서 송신되는 영상들은 HDTV 1080 29.97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해상도는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720, 480 비율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더 낮은 해상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HDTV 1080, 세로 픽셀이 1080이다.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29.97. 요거는 이제 시간이에요. 한 1초마다 몇 장의 이미지가 가는지. 그래서 1초마다 만약에 29.97, 거의 30이죠. 30개의 종이가 가면 그게가 연속적으로 보이면서 영상처럼 보이는데 29.97을 클릭했을 때 되게 사람의 눈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영상이라는 거는 정지된 이미지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TV에서는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고 29.97 이렇게 돼 있지만 어, 한 1초에 거의 30개 장이 쭈르르 넘어간다는 거고 그 한 장 한 장을 나타내는 단위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프레임이 영상을 기존에 많이 접하지 않았으면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초를 이루는 프레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가 1920 픽셀, 세로가 1080. 1920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96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포지션에서 x가 960일 경우가 x의 가운데였던 거고 y축인 하이를 봤을 때 1080입니다. 얘를 둘로 나누면 54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40이 가운데 값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는 정지된 이미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동의 시간 동안 얘를 작업할 건지 듀레이션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얼만큼의 시간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점점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맨 뒤에 있는 게 초입니다. 초. 그러니까 여기 보여지는 5가 있는 부분이 초입니다. 이 부분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초를 맨 마지막 쓰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여기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아까 29.97이 했다는 초를 다루는 프레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5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다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고 이거는 작업을 하다가도 뭐 시간을 바꿔줄 수는 있어요. 늘리든지 줄이든지. 보통 프레임까지는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해주진 않고 뭐 몇 분, 몇 초, 아니면 몇 시간 이렇게 작업해주고 애프터 이펙트로 막 몇 시간까지 막 작업하는 경우는 이렇게 키프레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또 무거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시간짜리를 한다 하더라도 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단위로 얘를 끊어가면서 그 렌더링한 영상을 다시 묶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습니다.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우리가 스케치북을 하나 딱 써놓고 보통 흰색의 스케치 그림을 그리듯이 영상은 우리가 안전이라고 해서 영화가 시작할 때 어두웠다가 밝아지죠. 근데 영화가 끝나면 보통 딱 어두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정색이 있을 때 뭐가 없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검정색 백그라운드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검정색이 있다고 해서 실제 검정색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투명한 거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렌더링 할 때는 그냥 여기 화면에서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빨간색이 렌더링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 배경을 원한다, 검은 배경을 원한다고 하면 나중에 솔리드라는 개념에서 배경을 하나 깔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클릭한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속성값을 한번 본 거고 OK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포지션에서 960, 540 요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 잠깐 컴포지션 세팅을 열어서 속성값을 봤던 거고요. 다음에 스케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크기겠죠? 그래서 여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줄여주면 크기가 52%로 작아진 크기가 되겠고 늘려주면 커진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체인 같은 모양이 있어요. 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눌러주면 체인이 해제가 되고 얘를 비율이
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로만 아니면 세로만 x, y축만 변경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율을 다르게 스케일 값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풀고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뭐겠어요? 돌아가는 거겠죠. 여기서 실제로 또 앵커 포인트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는 여기가 앵커 포인트로 지정이 돼 있고 여기 보면은 0 곱하기 뭐 플러스 0.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늘리면 19도로 플러스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요거는 뭐냐 했을 때 요거는 어, 몇 바퀴를 의미해요. 이를 하면 두 바퀴를 도는 건데 지금 두 바퀴를 돌더라도 시작과 끝에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오퍼시티가 있습니다. 오퍼시티라는 거는 여러분 개념 알까요? 투명도 설정해 주는 거고 베개 상태가 투명도가 우리가 투명하다 하는 게 투명하는 거잖아요. 베개 상태는 완전 뒤에가 비치지 않는 상태. 이 값이 작아질수록 뒤에 속성 값이 비치는 형태. 0은 완전 사라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트랜스폼 속성 값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5가지를 잘 살펴봤고, 요거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축키를 사용하면 좀 작업할 때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영어로, 영문 버전으로 하는 게 또 단축키의 이해나 이런 거에 또 좋은 게, 요 키 메뉴에 앞글자를 따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가 한영 버전에서 영문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A로 하면은 앵커 포인트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P로 하면 포지션만 나오고 그다음에 뭐 R을 누르면 로테이션이 나오고 S를 누르면 스케일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그다음에 우리가 다 이겼죠. A, P, S, R까지 했고 오퍼시티는 우리가 O를 눌러보니까 안 돼요. 오퍼시티만 여기 있는 T로 됩니다. 그래서 T를 누르면 오퍼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프레임을 하다 보면은 앵커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스케일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할 때 이런 단축키를 쓰면 되게 편하게 속성값을 줄 수가 있고요. 나중에 키프레임을 적용하고 알겠지만 U를 누른 경우에는 여기 키가 뭔지 설명할게요. 키가 되어 있는 것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폼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폼에 한번 키를 줘볼게요. 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열쇠, 말 그대로면 열쇠를 뜻하고 우리가 어떤 열쇠를 꼭 들어가서 문을 열거나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줄 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어라 속성값을 변화값을 줬을 때 우리 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포지션을 바꿔줄 겁니다. 포지션을 쭉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2초 정도 우리가 가볼게요. 자, 2초가 어딨죠? 여기가 1초, 그죠? 1초가 있고 2초가 여기 있네요. 조금 약간 자석처럼 붙는데 혹시나 정확히가 안 되면 얘를 클릭해서 E 누르고 클릭해도 이 인디케이터, 얘를 인디케이터라고 해요. Current Time Indicator라고 적혀 있죠. 가만히 손 대보니까 얘를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초로 가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풍선이 아래에 있다가 좀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처음에 없을 때는 스탑워치로 키를 줘야 됩니다. 여기 눌러보니까 타임 베리 스탑워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시간은 어떻게 되죠? 스탑워치 딱 눌러서 시작하고 끝날 때 딱 눌러서 끝내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스탑워치를 눌러서 이렇게 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파란색 마른 목골의 키가 하나 생성이 됐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키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가 풍선이 밑에 있다가 뽕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0초에서는 얘가 위치가 어떻게 되었겠죠? 포지션의 X는 그대로 있고 Y축을 쭉 내려서 이렇게 갈 겁니다. 아, 여기 마우스 가운데 힐로 쭈루루 내려보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화면도 여러분들이 어, 여기 피트를 누르면 가운데 값에 딱 들어가게 해주고 지금은 요 화면 비율에서 가장 맞는 게 48.6%예요. 만약에 100% 하면은 좀 더 확대가 되겠죠. 아니면 마우스 휠로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포지션의 값을 바꾼 거를 여기 숫자를 적는 순간 키가 하나 더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 키 두 개가 있는데 0초부터 2초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은 프리뷰에 요 플레이 스탑을 누를 수도 있고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기다란 스페이스바 있죠. 그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영상이 하나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선이 주르르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반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스케일도 바꿔볼까요? 스케일도 한번 바꿔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잡아놓은 일러스트에서 잡아놓은 그 값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키를 한번 다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앵커 포인터나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앵커 포인트인데 어쨌든 한번 줘놔야 나중에 이렇게 조정하다가 처음 값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아까 어도비 영상은 있지 않았지만 스케일도 한번 바꿔봅시다. 스케일을 한 200 정도, 150, 160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플레이 한번 해보면 점점 작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 20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얘가 커져서 이렇게 위로 나왔는데 포지션을 조금 더 내려줍시다. 걷다가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로테이션은 어떻게 줄까요? 로테이션은 그냥 1초에 줬다가 여기서 약간 살짝 흔들흔들 하면서 들어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값에 우선 키를 주고 싶어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약간 수치 값을 바꾸면 키가 자동 생성됐지만 내가 이 위치에 키를 주겠다면은 여기 빈 곳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해 주고 처음엔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얘를 좀 이렇게 당겨주시다. 그리고 1초가 됐을 때는 얘가 왼쪽으로 흔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10만큼 가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갔네. 얘는 조금 더 칸을 띄워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됐고요. 오퍼시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퍼시티가 없는 상태인데 100% 있고 2초가 지난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어줘서 사라지게. 자, 여기까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0초로 가져가고 스페이스 눌러서 사라지는 거 조금 시간을 늘려줄게요.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여기 사이사이가 시간입니다. 이게 길어질수록 시간도 길어지고 빠를수록 시간도 빨라지고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초까지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컨트롤 S를 해도 되고 파일 세이브 S 눌러서 바탕화면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해서 저장을 해줍시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초까지 작업할 거다. 이거는 지금 5초로 돼 있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컴포지션 세팅을 눌러서 3초까지만 작업할 거야. 그래서 3으로 바꿔서 3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트롤 Z 눌렀어요. 근데 컨트롤 Z 눌러도 여기가 3초로 돼 있네요. 밑에 있는 산을 이렇게 줄여봅시다.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 그럼 5초까지 있고 3초까지만 렌더링 할 거야. 그냥 인디케이터 일단 놨던 상태에서 오른쪽에 워크 에리어 엔드가 있습니다. 얘를 쭉 가져와서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렌더링 영상으로 추출할 때 여기까지만 저장이 돼요. 네, 이렇게 흔들리고 사라지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선 작업해 보았습니다.